이번 시간은 6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 20번 문제부터 보는데요. 20번 거주자 갑이 2010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고, 자, 여기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양도하였다. 여기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 말이 있으면 빨리 머릿속으로 느끼는 것은 이홀과세라고 생각하세요. 이홀과세. 이홀과세에 대한 내용의 문제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 내용을 먼저 보고 갑시다. 이홀과세. 이홀과세에 대한 내용은 항상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홀과세에 대한 내용의 법이 나왔던 원인은 이거죠.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용은 같이 버렸던 재산이다. 같이 버렸던 재산이니까 증여하였을 때 증여세에 대한 내용의 공제폭을 높여줘요. 이렇게 높여준 원인은 뭐였냐? 증여받아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고 팔았다면 예전에 공제되었던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양도했던 시점에서 과세하겠다라는 으로서 이홀과세라고 칭해요. 이홀이 뭐예요? 다음에 과세한다는 얘기죠. 이 내용으로서 갑이 자기 배우자인 을에게 증여하였다 이랬으면 을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증여세가 적용돼요. 증여세가 적용되는데 증여세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가 있어요. 배우자 공제 6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줬어요. 6억이었다면 이때 증여된 토지에 대한 내용이 증여했던 시점에서 6억이 안 됐다면 증여세 납부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 6억이 초과됐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하겠죠. 증여세 납부하지 않았거나 조금 납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 을이 증여받아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게 보유하고 팔아요. 그 오랫동안 보유에 대한 내용이 5년 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5년 내에 팔았다, 5년 내에 양도했다면 양도했던 시점에서 예전에 증여세로서 공제된 금액을 과세하겠다라는 으로서 이홀과세 그러죠. 그럼 어떻게 예전에 공제됐던 증여세를 과세하냐 하면은 양도가액가 되고 취득가액 1 안 가요. 1 안 가고 취득가액을 1로 해주면 예전에 공제됐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이 내용으로서 계산해보고, 그리고 또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으로서 계산해 본다면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눕혀봐요. 눕히니까 요만큼이 더 크죠? 이게 뭐냐? 예전에 공제됐던 증여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 내에 양도했다면 예전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홀과세. 그럼 취득 시기로 들어간다. 이홀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물어본다면 취득 시기는 증여한자겠죠. 증여한자의 취득일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요, 한자로 가야죠. 받은 자 아니에요. 받은 자는 여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증여한자다라는 으로서 아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이때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여기 부분에 증여세로서 이중과세예요. 그럼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된 증여세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어져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필요경비에 넣어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서 납세무자,
납세의무자는 판자예요. 판자니까 누가 될까요? 배우자.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다. 이 내용으로 나오죠. 그리고 배우자 본인에게 납세의무를 주기 때문에 배우자끼리의 연대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거 연대의무 없다. 없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는데 여기까지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에 나온 거 보면은 5년 내에 대한 내용 문제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취득시기, 이월과세 일대의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 증여 한자의 취득일에 대한 내용 2번 출제예요. 그리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여기에 대한 내용 1번 출제예요. 그리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 1번 출제고요. 그리고 배우자끼리의 연대 의무는 없다에 대한 2번 출제입니다. 이렇게 출제했는데 안 나온 게 있죠. 안 나온 것이 바로 물건이에요. 적용되는 물건. 적용되는 물건은 물건이 큰 가격들이에요. 토지 크죠. 해당되고 건물도 가격이 크죠. 해당되고 해용권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는 물건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적용되는 물건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이월과세 적용 배제가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적용 배제에 대한 이유로서 수용되는 거 적용 배제다.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용 배제다. 고가주택까지 포함해서 적용 배제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이제 이 내용까지 이론상으로 알았으니까 문제로서 보죠. 문제 보니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했다. 뭐였어요? 이율과세죠.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이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이죠. 1번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갑이 누구예요? 갑은 증여한 자죠. 납세의무자 누굽니까? 판자. 배우자죠. 배우자.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요? 배우자인 을 돼야 되겠죠? 틀렸죠. 2번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된다. 자,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보유 3년 이상 되면 적용되죠. 그러면서 보유기간 계산할 때에 여기에서 보유에 대한 내용은 소유라는 내용이니까 취득시기로부터 팔 때까지죠.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 한자예요. 증여 한자니까 어때요? 2010년 되죠. 그리고 판 날짜는 2017년에 대한 내용이니까 3년 넘었죠. 3년 넘었음으로써 적용이 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 뭐예요? 취득시기의 가액이에요. 그럼 취득시기는요. 증여 한자라겠죠. 증여 한자니까 여기죠. 증여 한자, 갑. 증여 한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얼마? 3억이에요. 3억인데 8억이다 틀렸죠. 3억 돼야 맞죠. 그 다음에 4번 가보니까 4번에서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액은 납부세 계산 시 세액공제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산입이죠. 필요경비 산입. 틀렸고요. 그리고 5번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세진다. 여기 배우자끼리의 연대의무는 없다겠죠. 그런데 납세는 진다 했으니까 틀렸죠. 없다 해야 맞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20번 봤고요. 그리고 21번 갑시다. 21번 문제. 21번 문제를 보니까 갑이 국내서의 토지를 사촌형인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그를 증여로부터 5년이 지나서 다시 양도한 경우,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갑이 직접 타인 양도를 본다.
틀렸죠. 여기서 5년 지나가 아니라 6년 지나가 아니라 5년 내로 가야 맞죠. 5년 내 되고요. 그리고 또 틀린 거 있으니까 답은 1번 되겠네요. 2번에서 비사업용 토지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증제 적용된다. 맞죠? 그리고 각각 어른 특수관계이다. 사춘향이니까 특수관계이다. 맞고요. 그리고 4번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시가 8억으로 평가된 가액은 토지를 7억 5천에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은 8억 계산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는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시가가 8억이죠. 양도가액이 얼마나 한다? 8억을 한다. 맞죠? 그리고 미등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율이 몇 프로? 70% 적용된다. 맞죠? 22번 가보죠. 22번에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신고, 납부 설명으로서 옳은 거죠. 자, 1번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 청산한 경우 6월 30일에 애정신고할 수 있다. 애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애정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일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은 양도 달을 정해놓고요. 거기다가 2를 더하세요. 2를 더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달에 말일 하면 애정신고 기한이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3월이니까 3월에다가 2를 더하죠. 그럼 5월이죠. 5월 30일까지 애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 30일에 틀렸죠. 어디에요? 5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보니까 분납이죠.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은 1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겠어요. 그러면서 양천 그랬죠.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된 것이 얼마입니까? 600만 원. 600만 원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애정신고 납부 시 2천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1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분납되는 거죠. 그런데 분납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애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 차손이 발생된 경우도 애정신고합니다. 왜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2개 판 사람이 있어요. 2개 팔았을 때에 하나는 차익, 하나는 차손 이랬으면 2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양도 차손이 발생된 경우,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도 신고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애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과세기한에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애정신고 안 했다면 확정신고합니다. 그런데 안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애정신고 안 했음으로써 확정신고할 때에 여기에서 매매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가 가산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5번도 틀렸죠. 그럼 답은 몇 번으로? 2번 되겠네요. 23번 갑시다. 2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거주자 갑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하였고 자, 토지를 팔았다. 납부할 양도소득이 1,500만 원이다. 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로서 틀린 것. 자, 문제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로서 틀린 것. 이걸
곤란한 문제죠. 1번에서 7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럼 볼 때에 여기에서 양도일이 5월이죠. 5월이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죠. 2를 더하니까 7월. 그 달의 말이니까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한다. 라는 의미로서 1번 맞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되어야 한다. 아니죠.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로서 20% 가산되겠죠. 그런데 가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틀린 거라 했으니까 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예정신고한 경우 분납 가능하다. 예, 가능하죠. 얼마일 때? 양천 1천만 원 초과일 때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되죠. 그럼으로써 3번도 맞고요. 그리고 4번 가볼 때에 예정신고 한 경우는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예정신고 했으니까 확정신고 않죠. 맞고요. 물납 규정은 없다. 예, 물납은 없습니다. 물납은 작년에 폐지됐죠.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24번 문제 갑시다. 24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양도소득세 물납, 분납, 옳은 것은 자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물납에 대한 내용과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찾는 문제. 1번 분납 예정신고 납부 시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만 적용된다. 분납이라는 것은 징수규정이죠. 징수규정이니까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정신고도 있는 것이고요. 확정신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확정신고에만 있다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예정신고도 적용되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 거주자가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번호가 4번, 5번, 1, 2, 3이 빠진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1, 2, 3번이 안 했네요.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합시다. 다시 하고 그리고 4, 5번 가죠. 자, 문제부터 다시 합시다. 다시. 자, 양도소득세, 물납, 분납, 옳은 것.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먹은 모양이네요. 이게 이런 내용 보니까 원래 제가 실수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볼 때 양도소득세, 물납, 분납, 옳은 것. 자, 먼저 1번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 끝난 후 10일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릴 때 물납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폐지했다겠죠. 물납 없어요. 있는데 없는데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1번 틀렸고요. 물납 없다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2번 양도소득세 물납은 수용되어 납부세액 1,000만 원인 경우에 한한다. 이 말은 뭐지? 물납이 있다는 얘기죠. 틀렸죠. 물납 없고요. 3번 물납을 부동산 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상증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다. 여기도 물납이 있다는 뜻이네요. 물납 없죠. 틀렸죠. 3번 틀렸고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도 분납이 적용되는데 예정신고 납부 시 분납 적용되지 않겠으면 틀렸죠. 확정신고만 적용된다 틀렸죠. 예정신고도 적용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에서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이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됐으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2분의 1 납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3,600만 원이니까 2분의 1은 1,800만 원. 확정신고 아니면 예정신고 납부기간 내에 1,800만 원 납부하고 2분의 1 금액인 1,800만 원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입니다. 여기서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맞죠? 맞으니까 옳은 것 찾으러 해서 답은 5번 되겠죠. 자, 25번 문제. 25번 문제로 가볼 때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설명. 틀린 것은, 자, 여기는 양도소득세 설명으로서 틀린 것 찾아라. 틀린 거. 1번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법에 적용할 수 있다. 저기에서 주택이니까 건물이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법에 적용된다. 라는 의미로서 맞고요. 그리고 2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과 주택 외부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자, 주택과 주택 외부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했으니까 요 내용은 겸용주택을 말하네요.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에게 혜택을 주어서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외보다 크죠? 크니까 전부 주택 맞네요. 그리고 3번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채무액 했으니까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양도. 양도는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되는 게 양도.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양도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5년 내에 양도한 토지의 소득금액에서 2월 공제한다. 다음에 공제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다음에 공제할 수 없어요. 왜 공제할 수 없냐면 언제 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토지에 대한 내용을 언제 파는 거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이지. 가격이 오를 때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언제 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팔지 모르니까 넘겨서 공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원도에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월 공제수 대칭이 틀렸죠. 틀린 거 쓰니까 답은 4번.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이랬으면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죠.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된다. 맞죠? 26번으로 가볼 때에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 한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소유 부동산을 2012년 내에 양도했을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찾으라는 문제죠. 포괄적 문제네요. 1번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2주택임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여기에서 볼 때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주택일까요? 국내로서 1주택 되겠죠. 2주택 됐으니까 틀렸죠.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에 대한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그때에 대해서 국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 5년 이상 기억하세요. 이런 내용 맞고요. 그리고 납세지 물어봤죠? 납세지니까 자, 여기서 소득세, 국세죠. 국세니까 이때는 거주자 주소지 원칙이다. 맞죠? 4번에서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맞아요.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국외에서 양도소득세 납부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또다시 양도소득세 납부한다면 이건 이중과세예요. 국가적 이중과세, 국제적 이중과세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납부했던 세액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아니면 외국납부 세액, 공제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국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적용될 수 있다. 전번에 말씀드렸을 때 국외 자산은 국내 자산과 별도로 기본공제 적용된다겠죠. 그럼 여기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26번 바꿔요. 그리고 27번 갑시다. 이 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국외 자산 양도 설명 옳은 것 찾네요. 필요경비 예외와 한산은 기준환율, 재정환율에 의한다. 여기 대한 내용 맞습니다. 맞으니까 답은 1번. 그리고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업자는 계속해서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다? 아니죠. 3년이 아니라 5년. 그리고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세율은 국외란 말이 나왔으면 세율 물어볼 때는 무조건 누진세를 하세요. 6%부터 40%까지 누진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내용 틀렸고요. 그리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우에 적용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물가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물가 인상분과 우리나라의 물가 인상분이 틀리기 때문에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적용된다? 틀렸죠. 5번에서 국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가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가 원칙이다. 아니죠. 원칙은 뭘로? 실지거래가죠. 시가 있으니까 틀렸죠. 실지거래가가 원칙됩니다. 그래서 답은 거기에서 1번 되겠죠. 28번 문제 볼 때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되지 않은가 따라가지 않은가 기본공제 따라가고요. 그리고 과세기준 따라가고요.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가가 각 물건마다 정해진 가격이에요. 그 내용을 국외 자산에 적용된다? 말이 안 맞죠. 이거 적용되지 않는 거. 답은 3번이죠. 상식 문제네요. 그리고 29번 갑시다. 29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29번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에 관한 내용의 문제인데요.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업소득 문제 풀어보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설명으로서 옳은 거 지역권 대여는 사업소득이다.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입니다. 지상권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지상권 대여에 대한 내용 이거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러죠.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거 사업소득 아니다. 세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로서 등록면허서만 빼놓고 미등기란 말이 나왔다면 다 과세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미등기만 나왔죠. 미등기 나왔으니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해야 되는데 과세하지 않나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4번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고 대가 받은 것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기 부동산을 빌려준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으로서 맞죠. 그리고 국외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 받는 거 사업소득 아니다. 사업소득 해당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5번도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거기에서 4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볼 때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부동산 임대 설명 틀린 것. 이게 문제 키였죠. 1번 국외 주택은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예, 국외 주택의 임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3주택 소유한 자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인 경우 간주 임대료로서 사업소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여기에서 3주택이었을 때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예요. 3억 초과됐을 때의 간주 임대료로서 총 수익 금액에 산입됩니다. 그러면서 틀린 게 있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그다음에 2주택과 2개 상업용 건축물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료로서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맞아요. 여기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임대료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2개 주택에 받은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간주 임대로 계산하지 않고요. 과세하지 않아요. 상가에서만 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서 3번 맞고, 그리고 4번 가볼 때에 고가 주택에 대한 내용은 긴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고가 주택인 경우가 실지 거래가 9억 초과예요. 하나, 부동산 임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긴시가 9억 초과예요. 이 내용을 구별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번에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납부금액을 초과할 때 그 납부금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된 금액은 사업소득에 산입합니다. 초과되지 아니한 금액은 고의서에 있는 그 금액은 필요경비에 고의서에 기록된 금액에 대한 내용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되지 않아요. 초과됐을 때만 산입됩니다. 초과했으니까 산입한다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이죠. 3번 사고죠.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볼 때에 국내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설명으로서 틀린 거 찾은 거죠. 한 채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한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인 자에서 기준시가 10억이니까 9억 초과됐네요. 9억 초과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고가 주택이죠. 고가 주택에 대한 내용의 전세금, 이 전세금에 대한 내용은 보증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3주택으로서 3억 초과된 내용이 과세입니다. 그 외에는 주택에 대한 일로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상가 건물은 무조건 과세고요. 그럼 여기 볼 때에 고가 주택이었으나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맞고요. 주택을 2채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니까 월세는 과세하고요. 전세니까 전세금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 거죠. 월세에 대해서 과세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볼 때에 주택 수 계산이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본다. 맞죠? 구분 등기 됐다면 당연히 가까우로 가야죠. 맞고요. 그리고 4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한다. 여기도 맞고요. 5번에서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하나여 납세 의무가 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은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이기 때문에 미등기도 과세하는 거 나오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과세되는데 사업자 등록 한 경우만 납세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틀린 게 있으니까 답은 5번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다 마쳤네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중요했다고 하는 것들은
중요적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뉴스 맞을 거예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